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방금 강병원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부실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거의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 지금 20년이고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에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10여 년 정도 지나면 그 계약서 같은 경우를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에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금 신고는 원천 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급여 받고 있는 봉급 생활자들한테는 원천 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업을 했다 그러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적 기한에 지금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예, 김미애 의원님. 먼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순조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청문회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었는 바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제출 미비 등 청문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이 청문회장에서 논의되고 검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불참 사유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가 불참 사유라고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인사청문회보다 더욱 성실하게 자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 요구 자료가 485건, 개별 요구 자료 605건 등 합쳐서 총 1,090여 건이 요청되었고 그중에 79%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방금 우리 성일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출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 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1995년, 2005년 임야 매입 취득세 신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95년, 2005년 것도 보관하지 않는데 89년, 40년 전, 30년 전 거 쉽지 않을 것은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천 배제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은 우리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시면 될 텐데 그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없어 보입니다. 병역 의무도 잘 이행했고 납세 의무도 잘 이행했고 다만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또 부실하다고 여겨지면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아무쪼록 특히나 또 우리 후보자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미 그때도 검증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7년 4월 이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로 갖는다는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